취준생으로 3년을 생활하다가 얼마 전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회사에서 내민 근로계약서가 너무 이상합니다. 너무 강압적인 근로를 강요하는 근로계약서, 불법 아닌가요? 일단은 강압적인 근로를 강요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말씀은 좀 없으셨어요. 일단은 근로와 관련된 상담이고 또 이와 관련된 내용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질문을 몇 가지 임의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지각을 하는 경우에 벌금 5만 원 그리고 또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당신은 퇴사할 수 없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 굉장히 좀 딱 봐도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예,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근로자한테 어떤 위약금이나 그다음에 손해배상 예정액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각하는 경우에 벌금 5만 원, 지각할 경우에 어떤 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을 기재한 거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 사업주가 계속해서 강요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각하면 내가 이제 돈을 내야 된다. 이런 경우 분명히 이제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그런데 이제 근로기간이 만약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나는 분명히 정규직이라고 알고 이제 취업을 했는데 그런데 언제까지만 일한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경우라면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근로계약서를 보면은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거가 있고 아예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그다음에 기간이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근무하는 기간만 시작일만 기재되어 있고 종료일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계약직으로 봐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기간이 아예 없거나 그냥 시작일은 기재되어 있으나 종료일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특히 종료일이 기재되는 여부에 따라서 기간제인지 정규직인지 가늠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근로자가 만약에 무언가 실수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게 됐을 때 그러면 당신의 월급에서 그 손해 내가 제하고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보통 이제 노동청에서 조사를 했을 때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사고를 발생시켜서 회사에 손해가 났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손해만큼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된다라고 많이 사실 다툼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대한 못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법정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은 손해는 정확하게 손해로 남아야 되고 그다음에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정산을 따로 해줘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정확하게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명확하게 퇴직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지급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신이 지금까지 끼친 손해 퇴직금에서 제하고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수습 기간을 정해놓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수습 기간에 내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마무리를 해서 나는 이게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수습 기간이 끝난 후에 안 되겠다. 정식 채용을 할 수 없다라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예, 수습 기간 동안 자신이 특별하게 문제가 제기를 한 게 없고 열심히 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다시 채용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수습 기간 중에 회사에서 도저히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문제가 되지 해고가 아니라고 부당해고가 아니겠죠. 근데 문제가 없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봐줍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굉장히 좀 애매한 뭐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분명히 열심히 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이 좀 부족했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라고 하면서 이제 보통은 이런 걸로 이제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정말 열심히 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습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근로계약을 종료시켰다,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부당해고에도 해당할 수 있겠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채용 절차법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채용 절차법이 이 근로자 수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만 채용 절차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이나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직 광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불리하게 체결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장이 30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0인 이상 사업장이면 채용 절차법이 적용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